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오세훈 시장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뭐 선거에서 후보들과 의원들에게 이 영향을 끼치고 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 명태균은 어떤 이미지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에 그래도 국회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을까? 전 그게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그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요거를 계속 타고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지금 일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지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한편으로는 검찰발 그 또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사를 차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검찰 수사는 뭐 잘 진행되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그건 그리고 당연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는 워낙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데 저는 검찰 수사가 막 이렇게 막 수사 자체가 왜곡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별해서 기소하고 선별해서 흘리고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창원지검 수사가 이제 좀 본격화되는 그 시점에 제일 중요하다고 본 것은 언론이에요. 언론. 그 창원지검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기자들이 몇 정말 명이냐에 따라서 국민이 알게 되는 그 팩트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 기자가 소수면 검찰이 원하는 대로 보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자가 다수면 기자가 언론이 이긴다 검찰보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 건의 질문들이 오갈 겁니다. 질문과 답변이. 근데 그분들이 다 구속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고 나잖아요. 기자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기자가 다 만나질 못해도 꽤 만날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또 내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검찰이 뭘 알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다는 몰라도 몇 가지는 알고 나옵니다. 그걸 기자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보도는 그 창원지검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십 명의 기자들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이 조금 더 취재를 강화하면 검찰의 수사 방향도 견인해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근데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들 중에 저는 이제 딱 말씀 주신 내용에 부합하는 게 그 대통령실에 이제 들어간 6급 행정관 조모 씨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1억 원을 명태균 씨 측에서 빌렸는데 2억 원을 빌렸는데 1억 원은 뭐 그냥 준 돈이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그 뻗치기 하고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을 통하면 이제 그 가지치기 취재가 가능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사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뭐 민주당이나 의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도대체 명태균 씨의 존재는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제 라스푸틴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치 브로커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만 드러나는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미 명태균 씨 녹취를 기자들은 더 많이 들었을 거고요. 일반 국민도 꽤 많이 들은 상태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네. 어떤 정세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판세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것, 그게 그렇게 허황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 기준으로는 허황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윤상현 씨를 윤석열 캠프에서 끌어당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당 밖에 있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복당을 시켜야 되고 캠프로 데리고 와야 되고. 근데 또 이 사람은 친박으로 분류되는데 그때 대세가 친이익이었단 말이에요. 윤핵관들이 대부분 친이란 말이에요. 네. 그 친박들은 오히려 그 최재형 후보 쪽에 가 있었고 그렇죠. 윤상현이 올까? 그런데 윤상현이 온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그렇죠. 실제로 복당시키고 어떤 캠프에 요직을 맡기는데 본인이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고 말한 것이 이후에 실행이 됩니다. 맞아요. 복당 시킨 당일날 한 얘기가 이거예요.
윤상현은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친박 세력들을 안아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구속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음. 윤상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하니까 네. 누나 윤 총장은 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일만 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음. 그래서 친박을 아우르고 친이와 친박의 균형 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그냥 허황된 브로커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윤상현은 본부장을 시킨다. 근데 본부장은 아니었지만 총괄 특보단장을 맡게 됩니다. 그렇죠.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제안을 윤상현이 받겠냐? 받는다. 왜? 한바 비리 때문에 수사받고 있기 그렇지, 때문에. 맞아. 그리고 실제로 자리 맞고 그 비리가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어. 집권하고 나면 무죄 받을 거라 그랬는데 어. 집권 직전에 벌금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집권 후에 최종 무죄를 받았죠.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전망들, 판세를 짚어내는 거, 그리고 네. 사람을 쓰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음. 이런 거에서 꽤 높은 수준의 웬만한 정치 평론가들 이상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그 화술이 일반인들 듣기에는 약간 사짠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현실 정치에서는 통할 수 있었을 거다. 물밑에서. 물밑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작가님 알려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저도 기억나네. 또 윤상현 선대위원장은 하면 안 된다. 네. 전두환 사유가 광주에 어떻게 가냐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다 네. 알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그런 거에 빠삭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말대로 움직이고 이 사람의 어떤 자리를 자기가 받아내고 이런 것부터가 이제 사실상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거고. 그건 기술의 승리라고 봐요. 기술의 기술. 승리. 명태균 씨는 오랫동안 경남 지역에서 비슷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부각이 잘 안 되다가 하나 둘 입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생긴 거죠. 아하.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세훈을 만들었다, 이준석을 만들었다, 나아가서 윤석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뭐 정말이야? 정말인 것도 같은데 이 정도였다면 박완수를 빼서 도지사를 만들고 그 자리에 김영선을 끼워 넣는 순간 네. 아무도 안 될 거라 아무도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완수 경쟁자는 윤한홍이에요. 맞아요. 윤핵관 중에 핵심. 네. 그리고 김영선의 경쟁자는 김종양이에요. 김종양은 지금 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조은희의 경쟁자는 또 전희경이었어요. 이런 거에서 다 이겼잖아요. 물론 자기의 힘만은 아니죠. 김건희라는 권력의 핵심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힘을 끌어당겨서 본인이 그 힘을 활용했으니 이건 명태균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 힘의 원천은 김건희이기도 하다 이런 뭐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경남 그 정치권에서 영남 정치권에서는 두루두루 명태균은 난놈이다. 난놈이다. 아 그러면은 그 다른 거 여쭤보기 전에 짧게만 요거만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어쨌든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이 해명은 했거든요. 오늘 기자들 질문에 아니 확실하게 한 2번 봤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나는 손절했고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나도 보고 놀랬다. 그러면서 우리랑 약간 같은 입장으로 해명을 하더라고. 왜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받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선을 긋고 강혜경 씨에게도 약간 좀 확신에 찬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세훈 측에 전달했다고 하지 말고 그럼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강혜경 씨도 이번 주말까지 얘기해라. 시간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좀 확신이 있나 진짜? 뭐가 연루가 안 돼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오세훈 시장도 연루가 된 것이 아니야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 고소장 써놨다고만 하고 큰 발언이 없었거든요. 한 네. 일주일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사이에 물밑에서 쫙 한번 살펴보고 야
이거 나한테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올라오는 거는 없겠다. 음. 라는 계산이 있지도 않을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만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해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거는 지금 못 들여다보고 있어서 아 너무 많으니까 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근데 오케이. 이제 이미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봐요. 아. 그 입장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이고 음. 뭐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조은희 의원이나 특히나 대통령실 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뭐 허황된 맞습니다. 소설이다. 아. 그게 해명이 됩니까? 아. 근데 조은희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도 지금 건건히 대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안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아. 그거는 언론과 또 뭐 우리 당에서도 지금 진상조사단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시스템적으로 요거만 하나 여쭤볼게요. 의원이시니까 후원하는 사람이 내가 후보 때 나를 그냥 후원하는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돈을 내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서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만 본다면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이게 그냥 종종 그냥 후원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사실상 김한정 회장이 서운함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운함. 그러니까 요건은 굳이 이제 논평을 듣기보다도 사실 강혜경 씨가 받았던 질문과 강혜경 씨의 대답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해명 요것만 지금 들어보면은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해명은 했지만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걸 부재를 증명하는 거는 좀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해명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법한데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해명을 했는데 강혜경 씨가 검찰 출석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은 뭐였냐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하고 정확히 오세훈 측에 간 것이 맞는지를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강혜경 씨가 오세훈 측에 정확히 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다고 생각한다. 강혜경 씨의 주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그냥 참고용으로 여겼을 텐데 13 번. 13번 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공표 조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다. 여건 이상하지. 네. 여건 근데 이상하지. 이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명 씨가 제안한 여론조사에 대해 형식과 격식이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거니까. 본 거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해명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지금 딱 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왜 강혜경 씨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검찰 가서 얘기를 하든가. 그렇죠. 네. 검찰한테 조사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좀 많이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 거부권 또 썼죠. 네. 근데 이제 재표결을 조금 연기를 해가지고 네. 제가 기사 본 건 12월 10일, 네. 10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어떤 그 기간 안에 이탈표를 좀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전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간을 조금 더 벌어보자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팽팽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일정대로 하자라는 의견과 내부적으로 네,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나. 벌어서 나쁠 건 뭔가, 뭐 내일 모레 해서 나쁠 건 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야말로 거의 5대5 비중 속에서 뒤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일정들하고도 맞물린 것 같습니다. 검사 탄핵도 2일에 보고해서 4일에 의결하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 그러니까 본회의를 이제 12월 10일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명태균 리스트에 이제 거론이 된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쁘지 않은 방법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 본인들이 양심이 있으면 못 들어오죠. 예.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의원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여쭤보고. 예. 최근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휴대전화를 교체한다 이 예.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검찰이 명태균을 조사하다 보면 이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휴대전화까지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증거 인멸이 안 되도록 보존 조치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당에서도 그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지금 사건의 당사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제 제가 궁금해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신호가 가더라고요. 저도 걸어봤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네. 예전에 제가 반론을 따려고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번호로 전화하니까 신호가 가가지고 진짜. 예, 이게 휴대전화는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건 혼자서 생각해 본 겁니다. 네. 전에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시찰하러 갔잖아요. 네. 그때 설마 버리지 않았겠지? 혼자서 그런 생각 그냥 장난으로 해봤습니다. 네. 자 늦은 시간 이런 방송 오랜만이시죠, 의원님? 활기차잖아요. 네, 즐겁습니다. 즐겁게. 네, 그리고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아, 그럼요. 파급력도 생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울상짓고 하면은 보는 분들도 지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활기차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의원님 늦은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